계속해서 다음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도 공립대학으로서 법인화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각 선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무한동력 측은 법인화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무한동력은 법인화에 반대를 합니다. 저희는 폐기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어쨌든 법인화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법인화라는 것은 학교를 특수법인으로 만들어가지고 특별법이라는 것에 이제 적용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법률적 주체 의무는 권리 의무는 그 주체에게 있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대학교가 법률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그 책임 또한 자율적으로 지는 건데요. 그런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요. 물론 도의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결국 재정난으로 등록금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서울시의회 예산을 받고 있는 게 600억을 현재 지원받고 있는데요. 이 법적 근거가 사라져서 600억을 못 받게 되면 우리 학교가 현재 반값 등록금이 되는데 이것도 완전 무용지물이 되고 오히려 더 등록금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 서열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국공립대 한 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총 금액이 약 1조 한 400억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한 40%를 현재 서울대가 가져가고 있고 나머지가 홍국대, 전남대 이런 데에서 좀 큰 대학에서 7%, 5%씩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한 해 100억 이하로 현재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재정이 결국 대학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럴 경우에 재정을 많이 받는 대학교에 오히려 대학 서열화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재정난에 심각하게 어려운 대학교들은 통폐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대학교가 어쨌든 재정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윤 창출을 더 중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의 공공성이 사라지는 건데요. 돈이 되는 학문, 예를 들어 경영, 경제, 공대 쪽은 이윤 창출의 목적으로 훨씬 더 잘할 수 있겠지만 일반 인문이나 자가 사실상 이윤 창출이 어려운 학문에 대해서는 지원이 줄어들 수 있고 또한 교수님들도 학생들의 강의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기의 이런 이윤 창출을 위한 사업이나 아니면 연구에 몰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총괄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화는 이번 동고동록 시험에서도 저도 반대를 했고요. 저희는 내년에 폐기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바람 선본 측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상대 선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화의 폐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안 좋은 점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특히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몇백억씩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게 한순간에 끊겨버리면 등록금이 몇 배로 올라가겠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당연하게 반대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저도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조금 더 크게 봤을 때 전체적인 국공립대 법인화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생들 입장에서는 등록금이 올라가게 될 수도 있고 자연계열,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약간 돈과 직결되지 않는 이런 학문들이 물론 이렇게 쇠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학교 자체가 어느 정도 구직 공부가 과별로 이렇게 어디 과는 잘 나가고 어디 과는 못 나가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볼 게 아니라 학교 전체를 봤을 때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가 시장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반 회사들처럼 굳이 교육의 공공성이라고만 대학을 치부하기에는 조금 어느 정도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맹목적으로 국공립대, 국공립대 법인화를 반대한다라고는 또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각 선거본부의 의견을 들어보았는데요. 다음으로 선본끼리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한동력 선본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들으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립대 국공립대는 완화하는 게 좋겠지만 다른 학교 국공립대는 찬성한다는 말씀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상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당장 이제 저희 학교 학생으로서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법인화가 되면 지금 서울대가 그러는 것처럼 몇 년 내에 등록금이 폭등하고 이렇게 되는 것 자체를 당연히 달궈하지 않죠.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문학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그런 데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근데 이제 우리 학교가 이제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서울시장이라면 서울시립대학교를 법인화를 시킬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대답은 아니다. 왜냐?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반값 등록금을 있고 미친 등록금이 나라. 등록금이 너무 비싸니까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만까지는 아니더라도 높은 직책이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정책적인 결정은 크게 할 수 있는 자리인데 거기서 이제 이런 당론이라든가 정치적으로 이제 접근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바로 어떻게 뭐 반값이든 무료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우리 학교밖에 없거든요. 우리 학교는 반값 등록금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학교와 이제 차별성을 크게 줌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인하를 유도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정책이 또 가능한 거고 그런 입장에서 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우리 학교의 법인화를 말씀하셨어요. 다른 학교의 법인화에는 입장은 어떻게 되시는지 찬성하시는 건지 반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조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딱히 이제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알아야 되지 않나. 조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법인화를 반대하는데 왜 국공립대 법인화는 반대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지금. 네, 우리 학교 국공립 반대하시는데 다른 학교는 찬성하시는지 여쭤보고. 그러니까 찬성이라기보다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 공공성 해가지고 뭐 국공립대들이 많은 지원을 받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대학이 경쟁력을 가진다고 치면은 우리 학교 국공립대학들이 상위권에 다 인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굳이 그게 국공립대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지는 거고 이게 법인화 된다고 해가지고 당장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다른 학교 이제 국공립대들이 법인화 위기에 처했을 때 시립대 휴학생회장으로서 많이 당선이 되시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설 것인지 아니면 가만히 계실 것인지에 대해서 또 하나는 다른 학교가 국공립대 법인화가 되면 서울시립대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질문 주시죠. 네, 서울시립대는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제 저도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으로서 여러 사람들의 이제 친구들의 학우들의 이제 얘기를 또 많이 듣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굳이 뭐 제가 찬성을 하고 제가 반대를 한다고 해가지고 학교의 그런 커다란 뭐 틀이 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뭐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저희가 뭐 총학생회장이 법인화에 있어가지고 반대를 한다, 뭐 찬성을 한다 이건 크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네. 첫 번째 발언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몇 개 단과대가 설사 뭐 발전하지 못하더라도 시립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발전이 된다면은 법이나 찬성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 맞나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봐야겠고 그러니까 단지 굳이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인화가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문대가 폭삭 망하고 자연대가 폭삭 망하고 공대가 확 올라가고 이런 현상은 저는 네, 법인화는 아니죠. 법인화에 대한 비슷한 예를 들면 중앙대가 두산한테 인수당한 이후로 중앙대가 인문대에 있는 과들을 많이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 예로 비춰보자면 법인화도 마찬가지로 인문대, 자가대의 학문들은 많이 통폐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입학 정원도 줄어들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마찬가지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설사 서울시립대 전체가 발전이 되더라도 몇몇 과는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서울시립대만 발전이 된다면 감수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인문대나 이런 피해를 입는 데가 그대로 피해를 입고 우리 학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걸 용인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같이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문대가 단순히 뭐 돈이 안 되는 학문이다 해가지고 그냥 버릴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현실 적합하게 개선이 필요한 것이죠. 예,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뭐 굳이 학문이 그렇기 때문에 꼭 그걸 보셔야 된다라고 보기에는 또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뭐 우리는 올라가는데 너네는 그냥 버린다. 이제 그런 측면이 아니라 같이 올라갈 정도로 이렇게 자체적인 또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저희 국공립대 법인화를
계속해서 이제 인문대가 여러 가지 이런 인문이나 자연과학이 무너진 사례를 많이 봤는데,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실 근거가 어떻게 되시는지, 법인화를 통해서 인문이나 자연과학 분야가 살아나는 예시가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문대가 뭐 살아나는 예시요? 그러니까 굳이 인문대나 자연과학으로 범죄하지 않는 특정하거나 통폐하게 되지 않고 오히려 활성화됐다, 이런 예가 있으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기본 제 생각에 제 생각 기본, 그러니까 기본 자체가 그런 것이고, 신뢰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사실 법인화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기 때문에 아직 좀 어떻게 보면 모르는 입장에서 판단하기도 어렵다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데. 네, 그럼 질문이 아니라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다 같이 발전은 일단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몇몇 개가 발전, 그리고 몇몇 가는 퇴보가 아니라 정체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저는 그거 사실상 퇴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바람성본에서 제시하신 융복합 시대, 뭐 복수전공을 자유로운 학쟁간의 학문, 자유로운 학쟁간의 학문의 그 탐구, 그건 사실상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게 너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변화하면서 조금씩 그에 맞춰가는 건데, 현실에. 근데 단지 법인화가 되고 뭐가 틀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기본 근간이 아예 흔들려버리거나 학문이 없어지거나 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융복합 시대에 있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현실상이거든요. 현실상에서 이제 융복합 시대고, 그러니까 그만큼 다방면의 지식을 많이 함유한 사람이 결국에는 살아남는 시대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뭐 각자의 학문도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대학이 좀 유연성 있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법인화가 이렇게 별개로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들고 나오신 게 이제 반값 등록금을 내년에 이제 확실히 관철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셨고, 지금 어떻게 보면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어제 제가 알기로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내려진 상태고, 지금 제가 이제 듣기로는 11월 11일 날 이제 서울시 의회로 이제 그 안이 내려가가지고 12월 15일쯤인가 이제 그게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당장 다음 학기에 반값 등록금이 된다라고 이제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다분하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내것인 그 공약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미 올해 총학에서 실현을 시킨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은 우선 지금은 이제 법인화에 대한 입장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추후에 등록금 얘기를 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얘기하셨고요. 다음으로 이번 법인화 문제에 대해서 먼저 각 언론사별 대표 패널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교육공학과 박기련이라고 합니다. 저희 만약 법인화에 대해 아직 입장 표명을 확실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다음 연도에 많은 학생들이 법인화에 반대하는 의견을 많이 보여준다면은 학생을 대표하는 교육에서 만약에 당선되신다면은 어떻게 하실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비록 찬성하는 입장이더라도 학우들이 반대하면 당연히 반대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찬성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아직 조금 더 두고 보고 조금 더 알아주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언론사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JBS 신호부를 맡고 있는 경학범입니다. 무한동력 측에 질문하셨습니다. 법인화 맡고자 하는 얘기가 수렴해 보이시는데, 이 사안 말고 다른 사안에서 그 바람 성분에 비해서 좀 해석이 좀 더 뚜렷해 보인다는 이상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그 자신들의 정치색이 다른 학우들의 의견에 반한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명확하게 정치활동을 할 거고요. 정치활동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지는 사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치활동은 정당활동이랑 다릅니다. 저희가 저는 물론 이제 당원은 아닙니다. 저희 구호번째 민주노동당 당원인데요. 정당활동과 정치활동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박원순 후보를 총학생회가 지지했던 이유는 박원순 후보가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지지한 것이 아니라 박원순 후보 그리고 나경원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두 명에 대해 지지서를 보냈고, 박원순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답을 주셨고, 나경원 후보는 7차례나 이것을 거절하셨습니다. 답변을.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는
그리고 학생들 권익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치활동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그렇게 지지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총선과 대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바뀌는 선거가 있는데요. 이때 정치활동 없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이번에도 초에 있었던 반값등록금, 다들 아시겠지만 반값등록금이 누가 되겠다고 얘기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바뀌었더니 반값등록금이 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정당 색깔을 띠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익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에 요구하고 이것을 실현시키는 그런 정치활동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힌트가 없는 것 같은데, 네. 후신이 강하신 거는 알겠는데, 제가 제일 중요한 점은, 만약에 한 번에 후신이 다른 일반 학생들의 전체적인 의견에 반한다면 어떻게 행동하실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현재 총학생회장님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선거 들어가자 이런 거가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거에 학생들이 반대하면 저는 당연히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도 그건 좀 약간 오바스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학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만약에 그것이 그러니까 이번 반값등록금도 결국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모두에게 이익이 가는 정치활동도 분명히 하겠지만 한편으로 만약에 단순히 저희의 정치적 목적을 활성화하고 제 개인적 욕심을 위해서 하는 활동 절대 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지지가 없는 정치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다시 한번 좀 전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답변이 되셨으면 범인화 문제에 대해서 청중 학우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네, 질문하시는 거죠. 네,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교집편집위원회입니다. 그래서 2번 선본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선본은 지금 현 동고동락 총학생회와 관련이 깊은 그쪽에서 나온 후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방금 JBS 기자분께서 질문을 하셨듯이 정치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번 그래서 등록금 문제나 법이나 문제나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활동해야 된다고 하셨고 공약 내용에도 이제 다른 학교들과의 연대를 명확히 하셨습니다. 근데 비슷한 공약을 작년에도 이제 이번 동고동락 선본이 들고 나오면서 김정민 총학생회장이 그때 시도했던 것이 이제 한대련 가입이었었는데요. 지금 이번 선본에서는 한대련 가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명확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연도 총학생회 하면서 느낀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등록금이나 이런 법인화 문제에 대해서 개별 총학생회의 힘은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법인화에 대해서 개별 총학생회가 반대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기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등록금 동결은 할 수 있겠지만 개별 총학생회의 힘으로는 반값등록금이나 등록금이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와 함께 연대하는 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요. 다른 학교의 힘을 모으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연도에 반값등록금 주도했던 거 결국 일반도 대학생도 있지만 한대련이 한국대학생연합이 주축이 된 활동을 통해서 반값등록금 이슈가 되고 여기에 다른 학교의 총학생들이 같이 결합하면서 이슈가 됐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저도 한대련 만약에 저희 학생들의 이익이 되고 학교 학생들 다른 학교와 연대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만약 한대련이면 함께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 국공립대 법인화 관련해서 그것이 한대련이 아니라 국공립대 법인화를 위한 반대를 위한 같이 모임을 만들면 서울시립대 아니면 서울대 교대 이런데 협의체가 공동체가 필요하다면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도 함께 할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물론 지금 현재 이번 총학생회의 정책 흐름이 두 번이나 1학기 초에도 그랬고 2학기 초에도 김정민 회장이 한대련 가입을 두 번이나 시도했다가 중훈위 위원들과 광장 여론 댓글에 밀려서 포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것 같이 아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이나 대외 활동에서 한대련과 같은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대의원회를 통과해서 서울시립대를 한대련에 가입시킬 생각이 있으신지를 좀 의지가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한대련에 대해서 어쨌든 한대련이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이익에 맞는 행동을 같이 하면 함께 할 생각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가입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총학생의 자체적 판단으로는 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민주적으로 학생들과 함께 결정해서 가입을 할 생각입니다. 만약 학생들이 그 원하지 않는다, 그럼 가입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청소학우분들의 질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장부 정성호라고 바람 성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먼저 박준환 정후보께서는 전체 대학의 국공립대 법인화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전체 국공립대 지금 법인화가 각 대학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투쟁의 맥락을 잘 못 읽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애초에 국공립대 법인화가 정책이 시작됐던 걸 거슬러 보면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최초로 그게 정부 주도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때 애초에 정부는 전체 국공립대를 법인화하는 것을 정부가 주도로 추진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국 국공립대의 반발이 심해지자 전술을 바꾼 것이죠. 전술을 바꿔서 한마디로 각계격파 전술을 시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국공립대 법인화를 무모하게 시도하는 것보다는 서울대, 경북대, 제주대 이렇게 분할을 시켜서 각계격파를 시도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맥락에서 다른 학교의 국공립대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명확하게 해주지 못하신다면 이것은 결국 서울시립대 법인화 문제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대학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자본주의적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인문대나 자연과학대가 이런 시대적 맥락에 맞추어서 구조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어조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이 신자유주의적 논리에 따라서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학의 기업화, 즉 신자유주의적 대학의 기업화에 대해서 의견이 명확하지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대학의 기업화 정책은 대학의 기능을 단지 대학의 기능을 단지 인적 자원을 생산해내는 하청업체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을 지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한번 말한 두 가지의 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보시죠. 네, 질문 받으면서 참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제 법이나 반대, 찬성 이거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어가지고 상대 선보이나 방금 질문하셨던 분들만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던 거고요. 처음부터 이제 조금씩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기본적인 의문으로서 법이나 반대, 찬성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굳이 이제 국공립대 법인화를 반대한다, 폐기를 시켜야 된다 하는 입장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국가에 관철시키기 위해 정책적으로 폐기를 시키기 위해 이렇게 최대한으로 이렇게 뭔가 열정을 쏟고 우리의 자원을 쏟는 것 자체가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우들이 저희한테 우리는 법인화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러면 물론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가지고 다 찬성한다 하면 찬성이고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에 떠나가지고 법이나 폐기 이런 거에 쓰여질 역량들이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다른 일에 쓰이는 거죠. 이제 법이나 반대를 하는 거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입장 표명인 거고 이제 그거에 있어가지고 한대령과 같이 시위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표현 방법이죠.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물론 정치적인 색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또 논란 여지가 다분합니다만 저는 그런 것들을 다 떠나가지고 물론 법이나 반대 이런 것들 실질적인 내용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떠나가지고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고 그런 것들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인문대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용인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물론 아니죠. 이게 뭐 학문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현실에 맞게 뭐 바뀌거나 이래서는 물론 안 되겠지만 제 기본적인 생각으로서는 뭐 현실에 적합한 학문이 결국에는 이제 살아남는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이렇게 뻐기는 것만으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법인화를 떠나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법인화에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법인화에 대해 가지고 잘 많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법인화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학생들이 많이 반대를 한다면 반대를 하는 것이고 찬성하면 찬성을 하는 것이지 그거에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내려가지고 내가 뭐 법인화 폐기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의지는 사실 없습니다. 아까 전에 혹시 질문에 답변이 되셨나요?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공약에 가장 맨 처음에 제시하신 분은 착한 등록금의 시대이지 예. 않습니까? 어쨌든 가장 공약에 제일 처음으로 앞서갔다는 것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당연히 것인데요. 지금 그 법인화에 대해서 대응을 명확하게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서울시대가 법인화된다면 당연히 등록금 인상은 필연적인 것일 텐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지금 제시하신 공약들과 모순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등록금이 한다는 데에서는 저도 공감하고 모두가 다 공감하는 사안입니다. 이게 그것을 법인화와 연계시켜가지고 법인화가 되면은 등록금이 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화를 반대한다.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질문해 주시고. 안녕하세요. 영화영문학과 공시학번 이은정입니다. 법인화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신다고 일반 정부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계신데요. 사실 지금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 차기 회장으로서 이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그것을 이제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개인적인 입장처럼 자꾸 모르신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아까 여기 분이 이제 얘기하신 게 등록금에 대한 이제 등록금과 법에 연계시켜서 얘기하셨는데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박준환 후보님께서 이제 중앙위원회 단과대 학생회장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나는 반값 등록금 집회에 간 학생들이 선동당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반값 등록금 집회에 가는 대학생들은 선동을 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제가 한 명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선동을 당했다고요? 네. 선동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썼다기보다는 제가 뭐랄까 제가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럼 궁금한 게요. 반값 등록금 집회에 가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이제 과거에 저희 이제 총학생회에서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이제 활동을 진행할 때 집회에 참여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런 과정들이 중요한 그런 과정들 중에 하나였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집회를 하고 뭔가 시위를 하는 거 이런 형태를 사실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법적 정체가 있는 것이고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물론 뭐 거기에 있어가지고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이러면 뭐 시위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는 다들 말씀을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굳이 그 경찰이 동원됐고 굳이 이렇게 사회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언론의 보도를 시키기 위해서 집회를 하고 이런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뭔가를 이제 크게 부각시키는 의도로서의 시위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대화로서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는데도 또 못 그러는 부분이 또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시위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형태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마지막으로 한 분의 질문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하셨으니까 이번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립대학교 2011학년도 대의원의 의장 김필립이라고 합니다. 지금 무한동력 후보께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아까 한국대학생연합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학우들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대의기구는 최소한 세 가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과대학 학생회장들과 그 자치기구 장들이 모여있는 중앙운영위원회, 각 학부과 학생회장 및 단과대학 정부학생회장, 그리고 자치단체 대표들이 모여있는 대의원회의,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전체 학생의 10%가 모여야 성사가 되는 학생총회가 있는데요. 만약에 한국대학생연합에 가입할 생각이시라면 그 세 가지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대의원회의는 통과를 해야 가입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의원회만 통과시키고 가입을 하실 건지 아니면은 전체 학생총회까지 진행하실 예정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정치적인 스탠스를 중립으로 유지를 하겠다. 다만 학우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대학생연합회 말고 한국대학생 포럼이라는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대학생연합회와 다르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학생들의 모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한대포에서 한대련뿐만 아니라 한대포에서 우리 학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한다고 하면 함께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그 대의원회나 총투표, 아니 총회까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생각인데, 대의원회만 통과해서 이것이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저번에 설문조사 결과 보면 총투표를 해야 된다, 아니면 총회까지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 의견을 해서 총투표나 총회를 통해서 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그 한국대학생 포럼이는 맞나요? 네. 그곳에서 저희가 말했던 방금 전에 내년에 그 법이나 폐기, 그리고 반값 등록금에 대한 지속성, 반값 등록금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한다면 전 당연히 같이 할 생각도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거는 학생총회까지 무조건 가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학생총회도 갈 수 있고요. 학생총투표와 학생총회 두 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그때 이제 시기적으로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